전시산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굴뚝 없는 어떤 황금을 낳는 사업이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 어려운 경제학적 용어로 얘기하지 않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구 50만의 도시에 매년 한 열흘 동안 이상 30만 명이 전 세계에 와서 모든 물가를 3배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라도 각국의 정부들이 전시 산업을 더 일으키려고 하는 걸 저는 이 해외 전시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그렇게 유명한 전시회에 우리뿐 아니라 뭐 독일,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국의 기업들을 데리고 국가 간 참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가 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 형태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한 6만 개의 전시회가 연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이제 그 단체 간으로 저희 코트라나 중기청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한 300여 회를 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전시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냐 하면 개별 참가 지원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산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가 간이라는 형태로 해서 예산 지원과 행정 지원을 해주는 건 연간 한 300여 회 정도 되고요. 그 전시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산 지원의 형태로 해서 개별 지원이라는 그 지원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주체별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에서도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4개 부처 이외의 기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 정례화된 제도로 연소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처는 이 4개 부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처들은 있긴 있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질 않아요. 한 해에는 있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고 또 어떤 한 해는 갑자기 예산이 증액이 돼서 확 생겼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까지 이제 흔들림 없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후에 어떤 그 지원에 관한 연속성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이 4개 부처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곳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저희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중기청, 농림부, 문화부 이렇게 4개 부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역들은 공이 다 비슷합니다. 서로가 좋은 것들 벤치마킹하기 때문에요. 기업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지원 내역은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4개 부처에 어떤 게 차이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저희 코트라를 통해서 50년 동안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업계의 어떤 수요 중심 그리고 크고 유망한 대형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기청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후발주자다 보니까 틈새 시장, 좀 세분화된 품목 이런 품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의 경우에는 그 부서 자체가 산업에 딱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축산 이 분야에 해당하는 전시회는 농림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 쪽,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쪽으로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 문화체육 이런 분야는 해당 분야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전 분야는 산업통상부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산업통상부와 중기청의 차이점은 뭘까 지원의 차이점은 뭘까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제가 코트라에서 해외 전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업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분석을 해보는데요.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참가비가 가장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기청 지원 사업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의 질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업들의 참가비 부분에 가장 우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참가비로 나가서 해외 마케팅 성과를 거두고 싶다 하시면 중기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지원 전시 리스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전시는 일정 부분 나가셨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간의 어떤 품질, 브랜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나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코트라 쪽 사업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모든 것이 품질을 유지한다는 건 비용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가비 부분은 조금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의 어떤 그 선택 저기에 따라서 양쪽 기관 사업을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 참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부처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지원을 보면 산업부에서는 이 단체 참가전 말고 특별전, 개별 참가 지원 형태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단체 참가는 여러 가지 양 기관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예산도 지원하지만 전시회 참가에 관련된 행정도 지원해드리기 때문에요. 인력이 해외 마케팅 인력이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단체 참가 지원이 아니라 어떤 정부로부터는 예산만 받고 어떤 해외 마케팅은 전시회 선정부터 알아서 하고 싶다, 이런 식의 그룹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대부분 사업들은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전시회다 그러면 전시회만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조금 더 그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체 참가 전시회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요. 단체 참가 전시회는 아시는 것처럼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참가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 성과도 제고시키고 또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도 같이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코리아라는 브랜드 로고 밑에 기업들 부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는 이제 파리에서 열린 안경 광학 전시회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중국에서 열리는 원료의약품 전시회인데 아마 여러분들 CPHI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화장품 아니 원료의약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시회 브랜드입니다. CPHI라고 해가지고요. 이 전시회는 이제 그 대륙에 걸쳐서 유럽, 아시아, 중남미 이런 식으로 해서 개최되는 그런 유명한 전시회인데 품목이 아시는 것처럼 원료의약품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전시장에 디스플레이된 제품이 없고요. 대신 약품, 이런 성분 분석표만 가지고 이렇게 상담이 굉장하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성격의 전시회고요. 이제 파리 광학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안경, 선글라스 이런 쪽 전시입니다. 아이웨어 전시인데 특이한 것이 물론 품목별로 디스플레이 기법도 차이가 있고 상담 기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 두 개 품목의 사진을 갖고 나온 건 이 두 개 품목이 좀 다른 품목하고 좀 다릅니다. 원료의약품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자체가 없습니다. 그 흰색의 파우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안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패션 쪽에 굉장히 민감하고 디자인 쪽에 이제 그 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상담할 때 굉장히 폐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쇼케이스를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쇼케이스 가장 앞에 바이어들이 보여주고 싶은 제품을 진열을 하겠죠. 저 자료에도 보니까 가장 최대한 눈에 빨리 가깝게 쉽게 뜰 수 있는 곳에 디스플레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범용 제품들 있잖아요. 뭐 돋보기 테, 그냥 이렇게 그 금형으로 아주 수백 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테들, 그리고 실제 기업이 바이어하고 상담하고 싶은 제품들은 이 전시장 안에 부스 안에 또 다른 형태의 상담 공간을 또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커튼을 치고 혹은 칸막이를 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안경 캐리어 가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랍식으로 된 캐리어 가방인데요. 바이어 옆에 앉혀놓고 그 서랍을 열고 보여줍니다. 그만큼 아마 디자인 어떤 도용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시 품목에 따라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달라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가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장치 부분에 반영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체 참가전에 나오셨을 때 기업들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런 부분 살펴보면 당연히 국고에서 참가비 50%를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시에 참가에 따른 행정 지원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 마케팅 전담 인력이 극단적으로는 한 분이 전 세계를 커버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많고 한 분이 하셔야 될 업무 커버리지가 너무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전시 관련 업무가 어렵지는 않은데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그 단계별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시기에 시청을 못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서차지가 붙고요. 그래서 그 서차지가 붙을 땐 돈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단계들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바쁘셨는데 전시 주최자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기업이 하나하나 따라가기에 사실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관에 나오실 때는 뭐 준비청이든 뭐 저희 산업부이든 어느 기관 모두 기업들이 전시에 참가에 대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모든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디렉션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드리고 안 드리면 줄 때까지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관을 참가하시게 되면 기업들께서 비용 절감 효과도 크지만 실제로는 이런 행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메리트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전시장에 모시고 나가서 현장에서도 현장 지원들 많이 합니다. 기업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처리해드리는데 저도 이제 주로 현장에서 기업들 애로사항 처리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제가 전시 업무를 할 때는 전시장에 나가면 이렇게 바이어들하고 우리 기업들 매칭도 시켜드리고 어떤 근사한 그런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나가봤더니 제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은 어디나 이 건축업계 일용직 분들은 성향이 다 같습니다.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 다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그 기업들께서 그렇게 도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현장에서 한 건 그 도난에 대한 신고 확인해가지고 돌아오셔서 보험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던 거.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현장에서 안전사고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전불감증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저희 독일 쪽 전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여러분들 전시장에서 보면 전시대 아시죠? 그 조립 전시대, 합판들을 갖다 조립해서 전시대를 만들잖아요. 길이 이제 한 1m 정도 돼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희 한국간 용감한 남자분들께서 이 전시대를 2개를 붙여놓고 이제 그 벽면에 이렇게 뭐 배너 거는 작업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게 이제 시간이 늦어져서 전시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부 다 이제 저희는 옆에서 이제 그 사정 간담회 때문에 다 옮겨 있었고요. 그 부스에는 그 기업의 담당자 혼자 계셨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본인이 배너를 걸으시려고 그 전시대 2개를 붙이고 그 사이에 그 쇠처럼 보이는 이음새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쇠 아니잖아요. 알루미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건장한 남자분이 그거 밟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하시다가 이게 이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게 부셔졌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합판이 이렇게 신체를 관통하는 사고를 입어서 그분 거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그 대수술을 독일에서 마치시고 최근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외로 우리는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전부 다 조립식이거든요. 이런 벽체들 다 조립식이고 이게 조금만 치면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걸 착각하셔서 의외로 현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 사전 마케팅 준비하셔서 전시에 나가셨는데 전시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현장에서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뭐 그랬을 때 상주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도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해외 마케팅 지원 기능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코트라 쪽에 참가하실 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 방금 커리큘럼에서 전은선 사장님께서 그러셨죠. 사전 단계에서 바이어한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전시도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전 마케팅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앞 시간에 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이제 한국간의 기업들이 나오시면 40개가 나오시면 그 중에서 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 3-4개 찾아보면 처음 나오신 기업들이에요. 처음 나오셨고 당연히 전시에 아까 말씀드린 세비시라는 전시에 내방객이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내방객이 30만 명인데 설마 내 부스에 1명도 안 올까? 이러고 나오시는 건데 정말 안 옵니다. 안 와요. 왜냐하면 크고 유명할수록 가야 될 곳이 많고 또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예전처럼 무작정 전시장을 그냥 목적 없이 떠돌지 않습니다. 출장 기간도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동선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옵니다. 특히 유럽 바이어들은 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동양의 중국 부스, 대만 부스, 한국 부스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마케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한국관에 나오시는 기업들은 정말 일정 수준 이상 사전 마케팅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 어제 만드시고 오늘 나오시는 기업들 있으세요.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 마케팅을 하시라고 관심 바이어 리스트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리스트를 드리는 것 가지고 그 리스트를 가지고 그 리스트가 정말 진성 바이어가 되게끔 기업의 부스로 방문하게끔 하는 건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런 해외 마케팅 기능 부분들이 또 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이제 국가 브랜드 활용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있고요. 정말 싸이가 애국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지나가던 바이어들이 한국관에 와서 다 강남 스타일을 부르고 갑니다. 네, 그래서 야 정말 웬만한 광고보다 이렇게 잘 키운 가수 하나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들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바이어하고 상담할 때 어떤 스몰 토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먼저 바이어가 와서 싸이 얘기를 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기업들도 싸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회가 돼서 얘기를 하면서 점점 상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개별 참가 지원입니다. 그 단체 참가 형태는 예산도 지원해주고 행정도 지원해주고 예 그런 부분이지만 개별 참가는 전시 참가까지는 기업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예산만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제 저희 코트라 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기청은 아까 말씀드린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순히 그러니까 위에 저희 코트라 사업은 전시회만 나가셔야 됩니다. 전시회만 나가실 때 임차, 장치, 운송비에 한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밑에 중기청 사업은 해외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쓸 수 있는 비목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전시회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또 선정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1, 2, 3단계로 선정이 되시면 연간 쓰실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예산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분야에 대해서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역량 강화 사업에 선정이 되시려면 매년 1월에 중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공고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곧 연말도 다가오니까 한 12월쯤 넘으셔서 중기청이나 저희 그 뭐 코트라나 직영부 쪽 아니 산업부 쪽 홈페이지 한번 참고하셔서요.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내년도 그 사업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는 이제 코트라하고 중기청 두 개만 해놨는데요. 기타 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도 식품 분야에 대해서는 또 개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지자체에서도 그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개별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그 지자체 그 소재하고 계시는 기업들은 그 그다음에 뭐 시 이런 쪽에 그 지원 프로그램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서울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놔도 사실은 기업이 모자라서 예산을 못 쓴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방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은 그 지자체 꼭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고요.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조금 치열해서 프로그램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조금 치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그 산업통상진흥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쪽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개별 참가 지원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기업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기업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국관 참가 전시회를 어떻게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요.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지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들은 정작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국가관을 운영하는 전시를 찾고 싶다 그러실 때는 첫 번째는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 두 번째는 중기청 홈페이지 일단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국가관 전시의 80%는 여기에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20%를 어떻게 찾을까? 그 부분은
그러면 이제 또 지자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관련 협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시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고 또 협회가 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중기청이나 코트라 홈페이지에 없으면 현지 오거나이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한국가를 신청한 기관이 있는지 그 기관이 있으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해외 오거나이저가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청한 오거나이저가 없다 그러면 혹시 너희 그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에 에이전트가 있으면 국고 지원은 되지 않지만 전시회 참가에 관련된 어떤 행정 지원들은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시회 참가 관련된 거 좀 수월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 마케팅인데 이건 그냥 제가 아까 앞에 있는 거랑 겹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더 오지 않고요. 예, 이렇게 리스트를 다 해줘도 정말 리스트는 리스트입니다. 그걸 진성 바이어를 만드는 건 기업들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사전 접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읽어보시는데 우리 마지막 팁 하나는 저희가 사전 마케팅을 하게 되면 보통 몇 달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전시회가 임박해서는 전시회 참가 준비, 출장 준비로 사실은 사전 마케팅을 하지 못하세요. 그러시다 하더라도 가기 전에 꼭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기억할 수 있게끔 은근과 끈기로 개막 이틀 전까지 메일을 보내시고 가시면 바이어가 기업을 훨씬 더 용이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바이어를 쭉 보시는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카탈로그 배포 부분입니다. 예, 지나가는 바이어들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내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후진국일수록 카탈로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저희가 그 4일 기준으로 500부 정도, 많으면 700부 이렇게 해갑니다. 그러면 날짜대로 나눠서 뭐 1일 배포량을 150부, 100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배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외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미스를 범하시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전시장에서 당연히 저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시끄러우면 상당히 방해가 되겠죠. 근데 의외로 이런 상황들이 전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히 어떤 그 홍보계, 어떤 광고, 이런 그 이벤트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지만 전시장이라는 곳이 어쨌든 그 국제의 어떤 그 상담 매너가 존재해서 같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사례를 기억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보통 또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들이 바이어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브로셔, 뭐 CD 엄청 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전시장에서 그런 거 다 받아보시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가져갈 것만 다시 다 추리죠. 저도 그렇거든요. 바이어들도 다 똑같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이만큼 쌓아왔다가 가져가는 건 딱 2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현장에서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명함을 현장에서 받아서 차라리 그 업체한테 현장에서 준비를 했다가 메일로 붙이고 오는 게 훨씬 더 성의가 있어 보입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사례인데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아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봤던 좀 의미 있는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시장에 갔는데 바이어가 없어요. 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작년 그 2012년도에 쿠바 아바나에서 국제박람회를 각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쿠바 가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 그렇군요. 하긴 사실 쿠바가 가기 쉬운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쿠바가 리듬의 나라, 뭐 우리가 잘 아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뭐 이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고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쿠바의 바이어는 정부입니다. 저희 코트라 같은 국영 기업이 16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기업들 외에는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서 한국가를 저희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전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도 기업들을 모집을 할 때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쿠바가 경제 제재도 풀리고 우리랑 수교도 될 거고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전시를 지금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한국관 사업만 3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세일즈 콜을 직접 한 전시회는 아마 이 전시가 유일무이할 겁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쿠바에 투자만 나오면 무조건 제가 받아서 가시자고 해서
12개사라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모았습니다. 바이어가 없는 시장인데요. 그분들도 바이어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리고 유일한 바이어는 국영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저희 코트라가 그 현지에 그 무역관이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4개사 정도, 기업당 4개사 정도 상담 주선이 됐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4개 상담을 하시려고 그 머나먼 쿠바까지 가시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바이어가 떠다니는 전시회만 다니시다가 전시회 6일 동안 달랑 4개사를 만나는데 사전에 알고 가신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4개사만 만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기업들이 보내실까 너무 걱정을 하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어지는 일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들이 처음에 딱 가셨는데 바이어가 이제 없는 거예요. 상담은 4건 했더니 하루면 다 끝나요. 나머지 왜 어쩌시겠어요. 그러더니 한 이틀은 매일 밤 술을 드시고 전시장에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일째 되던 날은 쿠바에 이제 보통 부스에 이제 통역원들이 다 있습니다. 예, 통역원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쿠바가 맨파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남미 이런 인력이 아니고요.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면 정말 숙지 속도도 그렇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한 또 자존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제 가르쳐 놓고 그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시켜 놓고 한 분은 전시장 내를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돌아다닌다는 게 보통 저희 기업들은 전시장에 나가시면 자기 부스만 지키고 계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시장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지 않아도 전시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 기업께서는 딱 보니까 오는 바이어는 없고 또 보니까 이 쿠바라는 전시회가 전시회는 18,000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전시회지만 참가국 수가 62개국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62개국이라는 건 이제 쿠바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고립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다양한 나라들, 우리가 만나기 힘든 나미비아, 무슨 바베이도스, 알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지만 기업이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시장에 정부 기관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께서는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가려고 하셨는데 나미비아 바이어랑 연락도 되지도 않고 출장 일정을 잡으려니까 뭐 연락이 돼야 출장 일정도 잡고 현지 정보도 얻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미비아 부스가 나와 있는 걸 보고 그쪽에 가서 그 정부 지원도 받고 기업하고 상담을 해서 아프리카하고 그동안 이제 가보지 못했던 중남미 이런 도서국가 미팅 스케줄을 다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쿠바 아바나라는 전시장에서 쿠바 바이어를 만나지 못했지만 대신 쿠바 전시회에서 온 다양한 우리가 만나기 힘든 국가의 그 바이어들을 만나서 어떤 그 미팅의 실마리를 다 만드신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분은 정말 수년된 해외 마케팅 인력이었어요. 20년 이상 정말 동구권이 수교가 되기 전부터 가방 하나 들고 동구권을 누비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서 어떤 그 딜 같은 걸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도 작년에 이제 그 전시회 저희 11월에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제 그 잡은 미팅 스케줄 마치고 올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그 부분은 사업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정말 특이 케이스인데 이 업체는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여러분들 LA 쪽에 가시면 자바 시장에 굉장히 블링블링한 액세서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절대 입지 못할 컬러풀한 여자 옷들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뭐 그런 옷을 갖고 가신 기업이었는데 보니까 전시장에 바이어는 없고 그 옷에 관심 있는 쿠바 여자들만 엄청 몰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시장에 나오신 여자 사장님은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스페인에서 잘하셨다고 하는데 특이하게도 말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글은 또 못 읽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상담도 안 되고 여기 왔으니까 놀다 가자 그런 생각으로 오는 동네 아줌마들하고 다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그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거 가도 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실은 쿠바가 굉장히 안전하고 또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지만 체제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많습니다. 그냥 얼굴 다른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이 기업께서는 전 시장에 벗어나서 쿠바 사람이 집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이제 놀라셨죠. 근데 다행히 쿠바는 자동차 번호판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유력한 집안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연락처를 적어놓고 이제 가시라고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그 수다 떠신 그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이 쿠바의 그 문화부 차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사회들이 인맥과 인맥이 연결된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끈 하나 잘 잡으면 대박인 거고, 예, 그만큼 또 리스크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쿠바 내에서 우리나라 그 중남미 쪽 교포 한 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쿠바 쪽에 수입되는 일부 상품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대기업들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첫 번째 단서가 뭐였냐면 카스트로 둘째 아들의 안경테를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돼서 처음에 그래 너 안경테 수입해, 그 다음에 너 현대자동차, 현대 엘리베이터 수입해, 뭐 중장비도 수입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어떤 그 독점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거의 재벌가 같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점권을 얻을 수 있는 수입업자 등록이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의류업체 여자 사장님 쉬다 떠시다가 집에 초대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이분의 제가 특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뛰어난 현지화 구사는요. 아무래도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책에서 협상 기술이나 이렇게 테크닉적으로 배우긴 하지만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례로는 이건 그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피부색은 다르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성공 요인을 보면 뛰어난 현지화 구사 능력, 일단 말이 자유로워요.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그게 매개체가 돼서 이분이 1년 동안 이런저런 물론 저희가 중간에 계속 도와드렸죠. 팔로우를 해드렸죠. 그래서 올 8월에 그 수입업자로 등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무역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나라의 그 품목에 대해서 독점을 갖고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자체도 본인이 책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업들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사전 마케팅 이런 그 저희가 정형화된 어떤 마케팅 프로세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전시라는 곳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의 본질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자신감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